오늘 말씀드릴 이 개념이 진짜 소름 돋는 게 이미 온라인에서 또는 기존의 사업을 잘하는 분들은 이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 개념을 안 지 진짜 몇 개월 안 되었거든요. 근데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이걸 도저히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쉽게 설명을 해준 걸 본 적도 없고요. 오늘 내용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것은 저도 수십 개가 넘는 사업장의 마케팅을 대행해드리고 기획하고 미팅하면서 체득한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스토어, 유튜브 등을 하면서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들이기도 합니다. 마케팅의 설계, 기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 아내가 동네에 과일 가게가 새로 오픈해서 줄 서서 과일을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픈 기념 할인 행사를 3일 동안 하는데 그 3일 내내 동네 어머니들이 가서 줄 서서 과일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일단 저는 와, 여기 사람들 참 잘 모으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타겟을 모으는 것임을 그 과일 가게는 아는 거죠. 역시나 어제 아내랑 그 과일 가게 이야기를 하다가 추가로 알게 된 것이 그 과일 가게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거기서 매일 공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픈 행사를 하면서 줄 서 있는 분들에게 카톡방 참여를 적극 권장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한 1300명 정도가 거기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마케팅 기획과 퍼널을 잘 알고 실제로 사업에 적용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마케팅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딱 두 가지 개념만 머릿속에 넣은 다음 이걸 단계별로 쪼개면 됩니다. 그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두 가지 개념은 바로 첫 번째는 타겟, 두 번째는 설득입니다. 타겟의 개념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사람들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과일 가게를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동네에 과일 가게를 여느냐에 따라서 타겟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네에 1인 가구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그 타겟에 맞는 상품 구성과 마케팅이 들어가야 하고 3인 가족, 4인 가족 이런 가족 단위가 많은 아파트 단지가 주를 이루는 동네는 주부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확하겠죠. 상품 구성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그에 맞게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개념인 설득은 그 타겟들에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만드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설득이 되어야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냥 보통 가격이 싸면 산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사람들은 가격만 보고 구매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요. 평소에 정말 절약하며 사는 사람도 아이폰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그걸 기다렸다가 비싼 금액을 주고서라도 구매를 하기도 하고 내일 당장 뭔가가 필요하다면 쿠팡에 지금 바로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오는 로켓 배송으로 가격을 보지 않고 빨리 오는 것들 기준으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타겟과 설득의 개념이 장착되었다면 이제 타겟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설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단계는 크게 4단계 정도로 구분이 되고 이걸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타겟이 계단을 한 칸씩 올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계단의 출발 지점에 누구를 놓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타겟의 개념이고 이 타겟이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수 있도록 뒤에서 살며시 밀어주는 것이 설득의 개념입니다. 한 번에 4칸을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1단계는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타겟에게 우리 제품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고 도달하는 단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최대한 규모가 큰 키워드를 잡아서 상위 노출을 시켜 우리 글을 클릭받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영상의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를 보다가 광고를 접하고 그걸 클릭해서 들어갔다면 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1단계 노출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1단계를 가장 쉽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 구글 등의 광고를 돌리면 머신러닝을 통해 이 타겟팅을 정교하게 점점 해 나갑니다. 광고의 효율을 높여간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우리 제품 서비스의 타겟을 학습하면서 점점 적확하게 타겟을 선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때는 광고비가 생각보다 초반에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쯤 새로운 제품을 판매를 시작하면서 기획하고 소싱하고 상세 페이지를 작성한 다음 광고를 돌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광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루 예산을 1일차에 26만원, 2일차에 40만원 정도를 썼는데 단 하나의 상품도 판매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멘탈이 탈탈 털렸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광고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매출이 꽤 잘 나와서 수익을 가져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후 마케팅을 꾸준히 하면서 광고를 돌리는 데에도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타겟팅을 해간다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할 때도 저희 벡터 마케팅과 같은 이런 대행사에서 그 타겟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선별하고 상위 노출시키는 행위도 이 1단계에 해당하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대행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마케팅을 해서 최대한 많은 타겟들에게 노출시키려는 거죠. 또 다른 예시로 최근 저희 클라이언트 분 중 한 대표님의 사업장이 2호점을 오픈했는데요. 그곳을 홍보하기 위해서 플레이스에도 등록하고 블로그 마케팅도 하고 동네 전단지를 12,000부를 인쇄해서 뿌리고 현수막도 하고 당근 광고도 하고 버스 광고 등도 하고 이런 최대한 많은 노출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최대한 많은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단계는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장에 들어가거나 서비스를 출시한다면 사람들은 일단 경계심을 갖습니다. 1단계에서 많은 타겟들에게 도달은 했으나 이 사람들에게 내 서비스나 제품을 경험하게 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내가 이미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1단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무료 상품이나 할인 상품을 먼저 제공해서 경험을 하게 해야 합니다. 제 사례를 들어 좀 더 설명드리자면 엊그제 토요일 오후에 둘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아내가 멜론을 하나 깎아다 줬습니다. 그걸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겁니다. 저는 애들 책 읽어줄 때 사실 좀 꾸벅꾸벅 조는 편인데 그때도 약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멜론을 먹고는 당 충전이 되면서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그만큼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달라고 하면서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그 과일 가게에서 샀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저는 그 과일 가게는 사업을 정말 잘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할인 상품의 퀄리티를 아주 높게 가져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동네에서 과일 살 때는 싸고 맛있는 거기에서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이나 동네 지인을 만나도 야 저기 새로 생긴 과일 가게 정말 대박이야, 싼데 겁나 맛있어, 뭐 이렇게 동네에 바이럴이 되는 거죠. 전문직 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본인의 서비스를 타겟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1번입니다. 온라인에서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기면 2개월 무료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피부과 의원에서 점 1개 빼는데 100원이라고 광고하면서 일단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타겟에게 메리트를 주고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 경험이 만족스럽게 한 뒤에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죠. 3단계는 정가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이때는 2단계까지 올라온 타겟들에게 정가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그 서비스, 제품의 가치에 대한 신뢰가 생긴 이후에는 그 타겟들은 정가 상품으로도 쉽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정가 상품의 구매 결정을 할 때의 비교 대상이 바로 우리의 경쟁사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같은 가격이면 여기서 사자, 이 심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기존 것이 익숙해지고 크게 불만이 없다면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죠. 자, 과일을 어차피 사야 한다면 싸고 맛있었던 그 가게에 가서 구매를 할 겁니다. 근데 행사를 하지 않고 이제 정상가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안 살까요? 과일 맛, 사장님의 친절도 등 가격 이외의 변수들이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안 살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곳에서 사도 그 돈은 똑같이 드는 거니까요. 온라인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공동구매를 할 때 팔로워분들이 이걸 믿고 구매하는 이유도 이런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가 할인을 좀 더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을 믿고 팬심에 그 인플에 대한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겁니다. 신뢰가 생긴 이후에는 어차피 살 거 여기서 사자라는 마음이 깔리게 되고 그게 구매 전환으로 쉽게 이어집니다. 자, 여기 3단계까지가 사업의 안정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4단계가 충족이 돼야 매출과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재구매와 프리미엄 상품입니다. 결국 이게 없으면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일시적인 구매는 아무리 대박이 나도 지속하기가 힘들죠. 이런 예시는 정말 많습니다.
탕후루나 노땡드 도넛 뭐 이런 반짝 유행을 하고 그 매출이 팍 꺾여버리는 이런 사업장들, 그리고 폐업을 하는 그런 사업장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고 유지하고 싶다면 이 네 번째 단계를 반드시 미리 세팅하고 기획을 해야 합니다. 이 1단계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4단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재구매가 이루어지거나 프리미엄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죠. 단골이 있는 음식점, 유명한 맛집, 비싼 물건을 파는 명품 브랜드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죠. 병원,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한의사 이런 전문직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병원이나 한의원은 진료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방문이 많습니다. 산부인과라고 하면 임신 주차별로 가서 진료를 봐야 되고 그때에 맞는 추가 진료를 해야 되기도 하죠. 소아과도 동네에서 잘 되는 곳은 재방문이 무조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의원 마케팅을 할 때 신환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재방문 데이터도 함께 측정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방문이 떨어지는 추이가 확인이 되면 우리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돌아봐야 하죠. 세무사도 이 4단계가 잘 갖춰진 전문직입니다. 세무기장을 예로 들면 보통 개인 사업자 기준 매달 10만 원이 넘지 않는 수준으로 매달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죠.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매월 세무대리인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일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 자동으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러다가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대리 수수료를 세무기장 금액의 몇 배를 내게 되죠. 만약에 법인사업체를 운영을 한다면 그 금액보다 조금 더 내기도 하고, 개인에서 법인을 추가하거나 넘어가는 그런 업무를 하더라도 기존 세무대리인이 크게 불만이 없으면 그분을 통해 하겠죠. 그리고 변호사는 재구매보다는 프리미엄 상품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건 한 개당 객단가가 최소 몇백 단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4단계로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득의 퍼널을 잘 갖춰놓는 것이 그 어떤 직종보다 중요합니다. 요즘에 법무법인 마케팅을 네이버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치열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4단계의 설득의 구조를 잘 세팅을 하고 마케팅이 시작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변호사는 타겟의 그 범위가 굉장히 적확하기 때문에 그 타겟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느냐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 타겟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람이 타겟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우리 전체 인구로 따졌을 때 모수 자체는 굉장히 적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 타겟의 행위 자체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경찰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1시간이라도 빨리 변호사를 수임해서 경찰서에 동행을 하고 싶겠죠. 본인보다 본인의 가족들이 더 이 행위의 의사결정을 독촉하고 금액 따지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바로 계약하려고 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인스타 검색일까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걸까요? 이런 것보다는 네이버에 우리 지역명 플러스 성추행 변호사 이런 식으로 바로 검색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글들을 읽어보고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인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를 글을 통해 읽어보고 찾겠죠. 법무법인에서 지금 블로그 마케팅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클라이언트와 매월 미팅을 하면서 공유하는 시트도 오늘 말씀드린 개념에 기반합니다. 매월 데이터 수치를 기반으로 마케팅 효율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을 공유하면서 다음 달에는 어떤 방향으로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이게 사실 처음 한두 광고주 함께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10곳 정도가 넘어가면서 그 업종, 지역, 매출 등에 따른 효율의 정도가 비교 분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2-3달 정도 마케팅을 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1년 정도는 꾸준히 봐야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시즌성 성격이 있는지 이런 사실들을 파악하면서 마케팅을 디벨롭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는 이러한 개념을 본인의 분야에 반드시 적용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은 첫 번째는 타겟, 두 번째는 설득의 개념이다. 타겟이 설득되는 단계는 총 4단계로 계단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계단을 쉽게 올라오게 만드는 게 바로 설득이다 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자면 오늘 내용은 마케팅 실행 단계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실행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마케팅 기획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숙지를 하고 우리 서비스나 제품에 맞게 마케팅을 기획하고 퍼널을 미리 짜야 됩니다. 실행과는 반대의 순서로 기획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기획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4단계부터 순서대로 기획을 하나씩 한 다음 그 다음 마케팅이 실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없이 1단계만 막 주구장창하면 결국 그 마케팅 비용만 쓰고 우리가 원하는 그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케팅 회사가 이런 아무런 기획 없이 블로그 상위 노출만 계속 해주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자극적으로 만들기만 하거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는 없고 비용만 날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정말 급하게 그리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리죠. 모든 분들이 본인 그리고 가족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실 텐데 저희 채널 정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회사가 내 주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그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 출발이 저는 마케팅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와 저 둘이서 버는데 월 1,0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시간에 매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드는 돈은 더 많을 것이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부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 같았습니다. 제 채널을 보고 있는 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이니까 이걸 여기까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다, 변화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위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회는 있고 실행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이죠. 결국 마케팅을 할 줄 알면 자본주의 게임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면 상당히 불리하죠. 마케팅의 이 개념적인 것들을 알고 나면 그걸 어디에 적용할지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연구할지만 내가 정하면 됩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들 중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앞으로도 쏙쏙 뽑아서 꾸준히 영상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